그다음에 학종입니다. 학종은 기본적으로 숫자로는 평가하지 않는다가 기본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아깝게 1등급에서 끊겨서 2등급이 된 친구도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잘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모습에서. 1등급인데 전체 평균이라서 역량이 안 뛰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숫자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이 생기부를 보지만 이 친구가 어느 학교인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단 교육과정을 보기 때문에 특목고는 과목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표가 좀 나긴 합니다. 특징, 역시 지원 자격 보셔야 될 거. 대신 지원 자격은 지역인재 전형 종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 그래서 지원 자격이 추천받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 자격 확인해라는 얘기고, 전형 방법은 서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선발하느냐 아니면 면접도 보느냐로 나뉠 수 있고요.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교과보다는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서류 평가에서 제가 여기서 정리는 하지는 않을 건데요. 대학별로 아까 제가 교과에서 보여드렸지만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학업 역량을 강조하는 대학도 있고요. 우리는 인성이 중요해서 인성을 다른 데다 비중을 좀 높여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건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면접도 서류 기반 면접인지, 그 다음에 제시문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면접이긴 한데 그런 실시하는 대학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형명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를 딱 쳐다보니까 모집 인원이 줄었죠. 그래서 아까 교과도 좀 줄었잖아요. 준다는 건 뭔가 느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과도 줄였고요. 종합도 줄였습니다. 그냥 다른 게 넓게 하나 생겼겠죠. 자, 전형 보시면 서류만 가지고 뽑는 대학들을 보겠습니다.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 그죠? 서강대 일반 전형. 그 외엔 다 면접이 있죠. 근데 제가 고대에 일괄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작년까지는 계열 적합 전형처럼 서류로 배수를 선발한 후 면접을 봤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 면접 폐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보는 게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 제가 교과보다는 서울 지역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이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대학을 찾는 게 편합니다.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 최저 있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 최저 있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최저가 있고요. 일반 전형은 다 없는데 디자인학과하고 체육교육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보시면 제가 노란색 해놓은 거는 원래 공식 명칭입니다. 그 다음 면접형 서류형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성균관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계열 모집 학과 모집에서 2025부터는 융합형 탐구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숙대는 특이합니다. 숙대가 면접형 서류형이 있었고요. 면접형은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원래 인문하고 약학만 선발했었거든요. 그리고 서류형은 자연만 선발했었는데 서류형 없애고요. 다 면접형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모집에 넣은 건 서류형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 전형을 폐지하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신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숙대 같은 경우는 하나 없어지면서 올라간 거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 서울시립대 서류형의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뭔가 줄었겠죠. 전형 방법입니다. 면접 비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서류 100인 건 서류형이니까요. 성균관대 2개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는 서류고 나머지는 다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는 특이하게 교과에서 면접을 실시하고요. 종합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서울시립대 서류형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파란색이죠. 작년까지 2024까지는 없었습니다. 25부터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경영학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경영학부는 우리 수능 최저 안 볼래. 경영학부를 제외한 모집 단위들이 최저를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탐구형에 제가 나눠놨는데 면접 보는 과들이 있습니다. 의예과, 사범대, 스포츠과학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쳐져 있고요. 이화여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서류형과 연세대 이화여대가 쳐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이름을 보겠습니다. 한양대가 달라졌죠. 한양대가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울 한양대에서 말한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 전형을 폐지하고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을 신설했다고 대학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들이 변화가 좀 일어났겠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하나는 줄고 하나 늘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 있고요. 한양대 보시면 모집 인원 저렇고요. 자, 전형 방법입니다. 요 페이지에서는 서류백들이 훨씬 더 많은데 중앙대 제가 1괄에 서류백 파란색 해놨죠. 작년 2024까지는 단계형, 그러니까 탐구형 인재처럼 저렇게 학생을 선발했었습니다. 크로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탐구형 인재는 제가 일부러 단계라고 적어놨잖아요. 24까지는 1괄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없었고,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 전형이 면접 폐지, 탐구형 인재 전형이 면접 신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 추천형과 서류형은 면접이었고요. 면접형은 말 그대로 면접이 있습니다. 최저 보겠습니다. 원래 한양대는 전통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이 생겼어요. 추천형. 학생부 교과도 추천형이었잖아요. 11% 추천이었거든요. 얘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 봐야겠지만 만약에 복수 지원을 허용한다면 교과 추천형 쓰고 종합 추천형 쓰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을 실시하는데 면접은 숫자가 적잖아요. 사범대학만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응용미술교육과는 면접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신대가 직관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기 추천 100, 자기 추천 2080. 20%가 면접이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집 인원들은 뭐 큰 변동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요. 전형 방법도 동일합니다. 면접 보는 게 좀 많이 없죠. 단 동아대 지역인재 종합전형입니다. 2024 올해 처음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2022는 2회차가 되겠죠. 의예과만 선발합니다. 의예과만 6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했는데 10배수로 늘었습니다. 10배수로.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선 최저가 있는 건 동아대 지역인재 종합 의예과만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신라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이름 아래 면접이 있거나 면접이 없는 학과로 나뉘었는데 아예 구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1, 학생부 종합 전형 2로 나누었고요. 모집 인원들은 다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가톨릭대의 자기 추천에 제가 10배수 돼 있잖아요. 원래 5배수가 1단계 선발이었거든요. 근데 10배수로. 그러면 저 정도면 보통 10대 1이 몇 개, 간호나 물리 치료는 5배수, 조과를 제외하고는 10대 1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럼 1단계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역이 이제 제가 1괄 똑같습니다. 단계별 전형이었는데, 그러니까 면접 폐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폐지. 한국해양대 제가 지역인 전형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과로. 그 다음에 신라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을 실시했던 대학들은 사범대학하고요. 항공운항학과였는데 간호학과도 저기 추가됩니다. 최저입니다. 최저. 고려대는 아까 보통 3개 7이었잖아요. 4개 보는 걸로 바뀌면 좀 셉니다. 학업부 수형 같은 경우는 4개로. 제가 수학이 바뀐 건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는 탐구가 2개 평균이었는데 하나 반영이니까 이렇게 바뀌고요. 자, 서울대 보시면 될까? 서울대 특이한 건 지역 균형에서 인문은 제2 외국어 한문을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해야 하고요. 자연은 혹시나 예전 걸 들으셨다면 과학 2를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올해부터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서류형 수능 전형 기준 적용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세대 국제형에서 국내고 전형은 영어가 1등급이었거든요. 반드시 1등급이어야 되는데 2등급으로 완화시켜졌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저 전형을 쓰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영어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에 대해 교과와 달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약학 전공하고 미래산업약학 전공은 최저를 완화시켰습니다. 5에서 6으로 완화시켰고요. 한양대 추천형 최저 적용시키는 걸로 변동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교과하고 같네요. 3개 7. 이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은 종합이 된 게 적습니다. 동아대 지역인재 종합 의대 하나밖에 없고요. 부산대도 종합에선 최저가 지역인재 전형에 조 3개, 4개 모집 단위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그 외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의 부담은 조금 줄었겠죠. 근데 해양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여전히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요소들은 서울대 학생부 종합 안내에서 가져왔는데 인성들은 그렇게 애들은 다 갖추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보시면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저희 학교 친구들 보면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면 탐구 보고서란 주제로 쓰지만 보면 조사 보고서더라고요. 구글링 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넓은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하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뭔가 산출물들이 나오게 뭐 적용시켜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데 밑에 보시면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서울대에서 강조하는 건 야, 너 왜 공부해?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답은 이겁니다.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 더 알고 싶어서요. 조사가 아니고 탐구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흔히들 말하는 건국대를 비롯한 몇 개죠? 4개 대학이네요. 나온 이 요소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역량들을 쓰고 있는데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것들은 진로 역량에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성취도입니다. 그 과에 맞게 과목을 듣는 게 좋다. 왜? 그 과목을 배워야 대학에 와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준비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과가 무엇을 하는지는 아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애들이 기공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기공 뭐해? 기계 배우겠지요. 그게 아니고 대학은 친절하게 뭐 전공 가이드북, 뭐 학과 안내서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로도 배부가 되기도 하고요.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내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책들이 보면 꼭 자제분이 가실 대학이 아니어도 됩니다. 과들은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런 최근에 나온 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뭐도 좋냐면 그 과가 무엇을 배우는 학과도 있지만 뭐 인재상, 전공 준비 팁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동국대에서 가져왔습니다. 화학과고요. 있죠. 과학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탐구하고 실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생급에 저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화학과에 관심이 많다가 아니고 과학 좋아하고 호기심 많은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실험해야 되니까 지구력과 끈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걔도 필요한 거죠. 생기부에. 그래서 요 책자들 찾아펴 보시면 이건 부산대 거고요. 그래서 대학들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대학에선 학생 그 다음에 모집 단위에 따른 권장 이수 과목 얘는 안 찍으셔도 책자에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왔는데 책자 뒤쪽에 아마 그 책의 108에서 118페이지 보시면 과별로 과목이 나와 있나요? 그죠? 그거 참고하시면. 잘려 있나요? 없나요? 108이 없습니까? 페이지가 다릅니까? 제 책과 예.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도 살펴보시면 여기 뭐가 좋냐면요. 평가 요소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서류를 가지고 샘플로 평가한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면접 볼 때 면접 사례도 나와 있고요. 합격자 인터뷰에 합격자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지라고 보시기보다는 이런 것들
학교 홈페이지 가면 다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로. 근데 핸드폰으로 보시기엔 좀 눈 아프시니까 PC나 태블릿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교생활 충실해야겠죠. 왜냐하면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니까 학교생활 기록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요. 미반영되는 항목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이고 충실한 학교생활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논술 100입니다. 근데 교과를 보기도 하고요. 비교과를 보기도 하는데 영향력은 논술이 강하다. 그 다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되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논술은 인문이라면 혹시 수리 논술을 보지 않는지, 혹시 제시문에 영어 제시문이 활용되지 않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애가 수학이 약하다면 수리 논술 되는 대학 지원하면 안 될 거고요. 만약에 영어가 약해서 영어 독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영어 제시문인데 곤란하겠죠. 수학을 치면 수학의 시험 범위가 조금 이렇게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들은 수학 1, 2까지만 시험 범위인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미적분, 기하까지 다 시험 확통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전형 설명할 때 모집하지 않는 모집 단위가 있다. 특히 논술이 더 심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는. 자, 논술 실시 대학들입니다. 파랗게 된 대학들은 논술 새로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고려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 근데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하는 고대가 논술을 실시하고요. 논술 없어진 대학은 서경대인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모집인은 이렇습니다. 52명 늘었습니다. 52명 늘었는데 아마 고려대가 는 게 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들, 고대 논술 생겼다 했고, 모집인은 보시면 건국대 논술 줄였죠. 아까 건국대가 모집인에 늘은 게 있었죠. 교과가 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을 줄였기 때문이고요. 고대는 344명입니다. 출결이나 교과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가 교과 20을 봤었는데 교과 20 대신 논술 100으로 바뀐 게 가장 특징이고, 최저를 보는 게 많죠. 안 보는 대학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세대와 한양대가, 서울시립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단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은 미선발하니까 엄마 그래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유명하잖아. 나 세무학과 논술로 갈래? 그러면 갈 수 없습니다. 인문은 논술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거. 홍익대, 부산대, 서울지역대학 제가 홍대까지 말씀드렸는데 한 대학이 논술이 없죠. 서울대가 논술이 없습니다. 서울대는 수시에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부산대 논술이 있습니다. 최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셔야 될 게 고대는 제가 봤을 때 논술의 최저가 너무 세다. 보통 2개 얼마가 많지 않나요? 보시면 많아봤자 3개 얼마잖아요. 고대는 4개 8. 근데 경영은 어떻습니까? 4개 5. 1, 1, 1, 2를 받아야 되는 거죠. 고대 논술은 다른 대학보다 논술의 영향력보다는 논술 영향력도 크지만 최저 영향력이 클 수도 있는 대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대는 약대에서 논술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있는 내용이니까요. 시간 다 돼갔다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에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정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는 가나다 3개죠. 아까 제가 3개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장으로 실제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는 졸업생의 비율이 많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형이라는 특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수능 100으로 선발할 거고요. 일부 대학들은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능 100이고 자, 점수가 같은 점수라도 산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정리된 거 빨리빨리 보여드릴 건데 어떤 영역을 많이 보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군, 가군, 나군, 다군 있다 말씀드렸고요. 성적표에 수능의 표준점수 100분이 변환 표준점수. 자, 변환 표준점수는 뭐냐면 탕구는 과목들이 조금 많잖아요. 같은 100분이면 같은 점수로 만듭니다. 왜냐면 난이도 따라서 같은 100분이라도 점수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분에 따라서 점수를 조정하는 게 변환 표준점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 제가 말씀드릴 거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등급별 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극간이 좁은 대학도 있고 극간이 넓은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산점 나 정리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그냥 빨간 건 있다가 없어진 거고요. 파란 데는 옮긴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 다음에 제가 활용 지표. 부산 지역들은 대부분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준 점수. 그런데 변환 표준 점수 쓰는 대학들은 서울 지역들 일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수능 100인데 학생부 보는 대학들, 서울대, 고대가 있고요. 서울대는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산대 의예과가 2호부터는 하급 역량평가 20%가 들어가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가나다 말씀드렸는데, 다학은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숫자상으로 그렇죠. 다학원이 별로 없죠. 다학원이 별로 없죠. 다학원의 대학들이 건국대, 동국대가 제가 파란색 해놨는데 없었는데 50명이면 선발한다는 이야기고요. 서울시립대 8명 선발한다는 이야기고 성균관대 66명 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024보다 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석장이 아니고 실제로 2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고려대 2개 나눴습니다. 제가 1089명하고 432명 나눴는데 1089명은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일반 전형이고요. 432명은 교과 성적 우수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이고요. 서울대 136명은 지역 균형 전형으로 이고요. 그 다음에 1115명은 일반 전형입니다.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지역도 다하군에 많이 없습니다. 이게 실은 2024년도에 는 겁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는 가나다가 아니고 가나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파란 건 제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다 돼간다고 말씀드리니까 파란 건 바뀌었는데 제가 보시면 줄 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경희대 자연에 제가 35 줄 치놨죠. 프린트 보시면 얘는 뭐냐면 미적분 기하였었는데 미적분 기하 아니고 확률 통계 처도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는 일부러 보이려고 제가 이탈릭 지어놨지만 책에는 아마 밑에 약하게 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는 과탐이었는데 사탐도 처도대로 바뀌었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은 국어 비중이 높은 대학이 많고요. 자연은 수학 비중이 높은 대학이 많습니다. 내년의 일이지만 우리 애가 수학이 약하다면 수학 비중이 높은 대학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낮은 대학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냥 얘는 특이한 거 성균관대 제가 다하군 선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하군은 탐구를 한 개만 봅니다. 다하군은 탐구를 한 개만 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성적 산출 방식이 인문과 자연에 2개를 줍니다. A와 B가 있는데 학생이 들어오면 A와 B를 다 산출한 다음에 학생한테 유리한 걸 줍니다. 지금 제가 살펴본 대학 중에는 성균관대가 특이한 게 하나입니다. 만약에 수학이 잘한 친구가 온다면 두 번째 거 계산될 거고요. 수학을 좀 못 쳤는데 국어가 잘 나온다면 A로 계산을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게 좀 특이한 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자연에 제가 20만 적어놨는데 과탐은 반드시 한 개 이수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부산 지역은 25대 25대 25가 제일 많고요. 그냥 더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가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성대 예체에 제가 국어 가로, 수학 가로, 영어 가로, 탐구 가로 돼 있잖아요. 가로는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나온 거 2개만 택하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얘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등급 비중입니다. 자, 건국대가 계열별로 영어 등급간 점수가 달랐거든요. 통일시켰습니다. 색깔이 약간 다른 건 아마 책자에는 파란색이 아니고 약간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달라진 거고요. 서울시립대에는 계열이 인문 1, 인문 3 이렇게 분류 해놨는데
인문 3에서 영어의 극간 점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영향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등급은 서울시립 때는 영어가 0점이었거든요. 기본 점수를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0점이 친구가 쓸 리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올해 정시를 봐야겠지만 성균관대가 등급별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라고 일단 발표했습니다. 올해 정시를 한번 우리 애가 정시 아니겠지만 성균관대 올해 정시 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 의예과 보시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아까 의예과는 수능 80에 학업 영역 평가 20으로 변동되면서 만점이 1000점 만점에서 800점 만점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점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곱하기 0.8 한 것 같아. 신라대는 극간이 주는 걸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도 보는 대학이 있고 보지 않는 대학이 있지만 한국사는 절대평가인 건 아시죠? 40점이면 1등급입니다. 5점씩 내려가면 됩니다. 3등급 받으면 웬만한 대학에 다 만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산점 책자돼 있죠. 얘는 아까 제가 수학과 탐구에서 과목이 없어지면서 계열이 없어지면서 가산점 주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할 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학들은 인문애들이 확통을 치고 자연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불리하지 않을까. 신문엔 확통과 사탐을 치고 의대를 갈 수 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닐까. 붙는 건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통과 사탐은 힘들고 저렇게 가산점들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이 대학들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뭐 시간 때문에 마무리 되겠죠. 그냥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거 말고요. 있는 내용들 추가 드려놨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실은 입시 결과 제일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입시 결과는 너무 이르긴 하지만 어디가 들어보셨죠? 어디가 들어가시면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은 2022학년도 입시 결과만 탑재되어 있거든요. 6월 말 되면 어디가 홈페이지 하셔도 되고요. 앱도 있습니다. 저는 앱으로 쓰긴 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에 들어가시면 교과 입결, 학생부 종합 입결, 정시 입결들이 나와 있습니다. 논술 입결은 따로 안 나와 있어요. 논술 입결은 대학의 논술 가이드북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들어가시면 우리의 목표 설정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보시다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어디가에 보시면 대입 상담이란 코너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도 있고요. 전화 상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이 전화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글이 좋으면 글 하시면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답변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은 특히 온라인 올리실 때 질문을 많이 올리시면 상담교사 선생님들이 질문 보고 본인이 택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답 받는 게 늦어지실 수 있습니다. 뭐 두세 개 정도면 충분히 답을 피드백 받을 수 있고 아니면 혹시 센터에서 운영하는 대면 상담도 있잖아요. 그렇죠? 20일이죠. 20일 오픈하죠. 20일에 오픈하니까 수시철은 3학년을 줄이 많으니까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길마중 밴드에도 요강 이런 내용이 있던데 무슨 내용이 하시면 부산지원학지원쌤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좀 말씀드릴 게 좀 많이 좀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늦은 것 같고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금박수 목사입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